본 콘텐츠는 제65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콘텐츠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제65대 총학생회 선거주간 방송사 UBS. 네, 이번에 공청회를 준비하며 저희에게 총 3가지 공약사항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공약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영선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 학생의 단위별 회계내역 전체 공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중은위급의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서울 캠퍼스의 경우 중대중심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성 캠퍼스는 이런 웹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회의록 공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총학생회나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학우들에게 선명히 제시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영은 이를 고려해서 중운위 회의록을 총학생회 SNS 계정 또는 전공별 단톡방으로 매 회의 때마다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축제 시즌에 축기단 조직도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아티스트 선호도 조사 및 여러 방면에서 축제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건국대, 숭실대, 숙명여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학우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영선거운동본부는 이렇게 축제 전반과 관련하여 학우들과 신속한 피드백을 진행하여 만족도 높은 축제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단위별 회계 내역을 전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단과대 및 전공 학생회에서 학생회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나 이 경로가 다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학우들께서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는데 해영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개별 전공 학생의 회계 내역까지 단일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일관된 양식의 각 전공 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총학생회의 회계 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매월 일정한 시간에 학우들이 있는 전공 단톡방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단위별 회계 내역 전체 공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확대운영위원회로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대운영위원회와 차별되는 항목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만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학대운영위원회 학운위에서 현재 회계내역 공개에 관한 이야기는 진행이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올해 동아리연합회장을 하면서 중앙운영위원회 활동도 같이 해서 매 학운위 회의에 항상 참석했었는데 학운위에서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 회계내역을 총학생회가 공개한 바는 있지만 각 단과대 그리고 전공별 학생회까지 이런 것을 요청한 사실은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어떤 루트가 형성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기존 총학생회에서 시도하고자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가고자 이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3가지 테마 중에 우선 교류에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다빈치 캠퍼스는 예술, 체육, 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중선거운동본부는 학우분들이 참여하여 도전할 새로운 기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빈치 캠퍼스 명칭 변경에 따른 학생 참여 홍보 영상 제작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단과대별 특성에 따라 구성하여 교류의 장을 만들고 학우분들이 직접 제작한 다빈치 캠퍼스에 긍정한 답은 공식 홍보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CU4U라는 이름의 3월 개강 행사를 기획하여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고된 입시를 끝내고 중앙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분들을 다빈치 캠퍼스 선배들이 환영해주는 행사로 다빈치 캠퍼스 학우분들 모두가 하나 되는 다빈치 캠퍼스만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다빈치 캠퍼스 학우분들이 보다 쾌적한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 안성강 광역버스 중앙대 노선을 추가 요청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버스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밖으로도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학우분들과 소통하고 지자체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도등선거운동본부에서 총 3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먼저 홍보 영상 제작팀을 만들어서 학교 홍보에 힘쓰겠다는 공약은 저희도 되게 괜찮게 생각하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사랑에서도 항상 이렇게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등선거운동본부에서는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CAU for You 이 공약 저희도 읽어봤는데 정말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예대 입학식 문화도 같이 좀 곁들여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되게 괜찮은 공약인 만큼 이 공약이 총학생의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제 중앙대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 셔틀버스가 아니다 보니 안성시와 협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도dum선본에서는 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서울시 광역버스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안성시 도로정책과에 저희가 문의를 해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11월 4일 기준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노선 추가를 확정을 하여 이제 운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앙대 노선 추가를 요청을 하려고 이제 공약을 발의했던 거고요. 그리고 CAU 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단과대별 지금 캠퍼스를 다 단과대별로 캠퍼스를 같이 함께 도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 다빈치 캠퍼스 학생 참여 홍보 영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빈치 캠퍼스로 내년부터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다빈치 캠퍼스 명칭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상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공약을 생각해 냈고요. 기존의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홍보 영상은 안성 캠퍼스 학우들의 비중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불만이 야기되어 왔고,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지금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예술, 체육, 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다양한 분야의 학우들이 모여있는 장점을 살려서 저희가 학생 참여형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기획팀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학교 공식 홍보 영상을 만들 계획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상을 가을 축제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여서 가을 축제 무대에 학우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그 영상을 틀어주고, 더 나아가 학교 정관관에서 상영을 하게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학우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어필하고 싶은 공약은 저희 이제 인권평등위원회에서 진행해보고 싶은 공약인데, 캠퍼스 내 배리어 프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 캠퍼스에는 현재 이제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나 장애인 주차구역,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장애 학생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이 일부 현재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조치되지 않은 공간이 분명히 현재에 있고, 동시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학내 언론인 중대신문에서 지적한 글들을 몇 개 찾아보았는데, 캠퍼스 배리어 프리 실현을 위해선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 연구원님과 유선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저희가 문의를 어떻게 드렸냐면 건물별 촉지도 설치까지 추진을 해보고 싶다라고 문의를 드렸는데, 총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공약을 제시한다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비용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약에 임기를 시작해서 실현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연구원분과 협력하여 캠퍼스 배리어 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총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한 번 더 협력을 하여 캠퍼스 배리어 프리 지도를 저희가 제작을 해볼 예정인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하면은 지도 제작의 테크닉은 분명히 있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컨텐츠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연구원분이 조금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완성된 지도를 바탕으로 건물별 촉지도 설치까지 추진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건물별 촉지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음성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닿아 그것부터 우선순위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배리어프리 관련 공약이잖아요. 이제 정확히 어디 시설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 분들이랑 원형관과 중원관에는 이제 경사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엇을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장애 학생들이 이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학내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많고 일단 구체적인 공간성에 대해서는 뭐 805관의 이제 무용과 입구라든지 그리고 원형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리어프리가 어느 정도 해당 공간에서 실현된 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다만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현재 배리어프리에 대한 자체적인 지도가 제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성 캠퍼스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해운 선거운동본부가 만약에 총학생회로 임기를 집행하게 된다면 안성 캠퍼스를 기준으로 캠퍼스에 있는 모든 건물에 배리어프리 조사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12월 달에 바로 이제 각 건물별로 저희 인평위에서 층별로 건물에서 층별로 하나하나씩 다 저희가 직접 체킹을 하여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연구원분과 이것이 좀 적절히 조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고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 도둔 선거운동본부에서 시설 관련 공약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둔은 하부분들에게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학생 식당 옆에 있는 금잔디 동산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휴식과 함께 야외 전시, 버스킹 공연 등 학우들의 공연, 전시 기회를 확대시켜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문화휴식 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을 2024년 예정되어 있는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시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개편 후 다빈치 캠퍼스 하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채로운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는 쾌적한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로 봄 축제 공연을 진행할 때 사용되던 수성 무대를 상시적으로 공연이 가능한 장소로 리모델링하여 다빈치 캠퍼스 하부들에게 공연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한적인 시설 사용 시간으로 인해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다빈치 캠퍼스 하부들은 사회를 들여 외부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상시 개방을 요구하고 이와 연계해 생활관 통금 시간 및 규제 완화, 심야 시간대 학우분들의 안전을 위한 뒷잘대 편제 증원 및 동선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이번 두 번째 어필에서 한 5가지 정도의 세부 공약이 나왔는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학생 식당에 그 금잔디 동산 활용하는 공약 되게 괜찮은 공약인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임기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이 공약을 참고하여 꼭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여학생회실의 어떤 재편성 같은 경우는 되게 궁금한 지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전에 동아리연합회실 같은 경우도 조금 그 공간으로 확대해볼까 추진을 한 전력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아 저희가 그 집행을 좀 어렵게 되었었고 총여학생회실과 그리고 중앙헤럴드, 중대신문 안 쓰이는 공간이 사실 지금 되게 많죠. 우리 학생회관에. 근데 사실 2024년에 이미 학생회관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에는 과연 우리 임기 중에 어떤 구체적인 공약이 펼쳐질지가 좀 궁금하고 수상무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시설관리팀에 그리고 총무팀에 전화를 드려본 결과 아직 도dum선본에서 해당 부처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사전에 부처와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공약을 집행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었고 그 네 번째로 얘기하신 생활관 규제 완화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생활관에 이제 장지훈 차장님과도 유선상으로 논의를 하였는데 해당 공약은 현실적으로는 아직 집행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공약에서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규찰대 편제 인원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선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오프라인 플랫폼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2024년 모든 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의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저희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총무팀과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총무팀과의 협의는 없었었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학생 지원팀에서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관 현금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시설 상시 사용 시간에 대한 논의가 저희는 이것을 학생 지원팀과 문의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먼저 시설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시설 개방 시간이 원칙적으로는 24시까지였고 근데 각 단과대별로 이것을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22시로 변경이 되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에서 24시로 연장이 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일단 실험과 그다음에 야간 작업이 필요한 사고들이 많아서 저희는 시설 상시 개방을 요구를 할 계획이 있었고요. 그걸 완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부들은 통금 시간 때문에 생활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을 한데 연계해서 생활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지원팀과 협의를 했을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계속 설득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해양선거운동본부의 세 번째 공약은 단일한 공약인데요. K무크 강좌의 학점 인정 추진입니다. 학사와 관련된 공약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총학생의 임기를 시작하고 학사국이 생긴다면 이 학사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 안성 캠퍼스 그리고 서울 캠퍼스 학우들에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생각해봤더니 학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졸업이 임박한 시점에 일부 적은 학점을 채우기 위해 헌혈을 하거나 봉사 활동 같은 걸 해서 일부 학점을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마련한 좋은 제도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괜찮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사실 학점이라고 하면 학습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부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원격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K무크 강좌의 학점 인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K무크 강좌의 학점 인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교수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 담당 교수님께서 학점 인정을 추진하여 학사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아마 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안성 캠퍼스에 이제 교양 과목을 많이 담당하시는 모 교수님께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교수님께서 너무 괜찮은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 강좌의 그 학점 인정 추진에 동참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교수님께서는 이미 K무크 강좌를 2개 이상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 교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동참하실 의지를 밝힌 만큼 이 공약을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빈치 캠퍼스 학우들은 이미 대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빈치 캠퍼스 특성상 과를 불문하고 실습과 실험이 많고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지도되어야 그 학문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특징을 잘 살리지 못하는 K무크 학점 인정이 과연 다빈치 캠퍼스 학우들을 위해 이점이 있을지 저희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K무크 강좌를 통해 학점을 인정하게 된다면 공식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을 하여 대면 강의로 학점을 받는 학우들의 불만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K무크 강좌 같은 경우는 현재 연세대학교와 일부 대학에서는 학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점은 정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헌혈 또는 봉사학점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공약이 시행되었을 때 현 안성 캠퍼스 학우들께서 손실을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학점이 모자랐을 때 추가적으로 K무크 강좌를 신청하여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정규 개설 강좌와 상충되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K무크 강좌의 학점 인정 추진은 한두 학점이 모자란 학우들에게 조금 더 유연한 학점 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설계한 공약이고 실현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세 번째 어필 공약도 학사 관련 정보입니다. 우선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열린 학사 정기 협의체 결과로 한자 능력 인정제 완화와 다든지 캠퍼스의 계절학기 개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도 포탈 섭취와 조회, 상식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학내 언론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둠은 포탈 섭취 조회 시스템 구축 진행도를 확인하고 시스템이 수립될 때까지 학우분들과 과정을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추가로 학우분들의 요구에 따라 D학점 의무 부가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지금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운동부 그린에서도 공약으로 발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 양 캠퍼스의 의견이 동일한 만큼 이제 D학점 의무 부가제 폐지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크게 포탈 섭취와 D학점 의무 부가제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탈 섭취 조회는 되게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재학 중인 학우분들께서는 이 공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도 만약에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왜 이 공약을 저희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으로 넣지 않았냐고 하면 이 포탈 섭취 조회 같은 경우도 일전에 계속 시도가 되었던 사안인데 아무래도 이것이 훨씬 그러니까 내년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이전에 시도와는 조금 다른 결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학사팀과 사전에 논의된 부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D학점 의무부가제 폐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학사정기협의체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총학생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사실 한자 폐지 같은 몇 가지 유의미한 성과들을 이전 총학생회에서 이뤄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총학생회인 도둠에서는 안성에서 어떻게 이 D학점 의무 폐지를 조금 주장할 것인지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포탈 섭취조회 시스템은 현재 학내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확정이 된 사항이고 시스템 수립까지의 이제 시스템 수립 구축에 지금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진행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이제 저희의 공약이고요. 그리고 D학점 의무 부가제 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두 차례 학사 정기협의체가 열렸지 않습니까? 5월과 8월. 이때 저희도 지금 저희가 준비된 자료에 따르면 D학점 의무 부가제 폐지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한번 서울 캠퍼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과반 이상의 학생들이 60% 이상의 학생들이 D학점 의무 부가제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라는 자료가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함께 서울 캠퍼스와 함께 D학점 의무 부가제 폐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야외 중앙운영위원회 간담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험 기간에 간식 사업과 중앙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간식 사업을 함과 동시에 간담회를 야외에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1차적으로 이게 궁금하고요. 야외에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다면 실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제약적인 상황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간식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후에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간식만 받고 가는 학우들이 생길 것이고, 반대로 간담회를 먼저 진행한다면 간식 배분 시간에 맞춰오는 학우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참여율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의 이 야외 중앙운영위원회 간담회 공약 같은 경우는 라이트 총학생회에서 총학생회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서 좀 참고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간담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 실내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총학생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이런 기본적인 제약 조건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차라리 야외에서 주문이 간담회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중문관 앞에서 매월 마지막 주 특정 요일에 캐노피를 깔고 저희가 중앙운영위원들이 다 모여서 간식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옆에 큰 판을 하나 붙여서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답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간담회에 대해 낮았던 수요를 이 간식 사업으로 조금 극복을 해보고, 또 야외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학우들에게 저희의 이 간담회가 좀 더 밀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먼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공약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다빈치 캠퍼스 홍보 비중 확대 요구와 동시에 자체적인 영상을 진행하여 학교의 공식 영상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학교에 공식 홍보 영상이 되려면 사실 홍보팀의 승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공약 같은 경우 사전에 홍보팀과 조금 협의가 진행된 부분인지, 만약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얘기되진 않은 부분인데, 자료집에 보면 장학 홍보대사 재편, 블루 스칼라십의 부활이라는 공약이 있어요. 이 공약을 보면은 어떤 의도인지는 명확하게 알겠는데, 사실 굳이 추가적인 어떤 교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총학생회와 학생지원팀의 장학부서가 협력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도둠은 어떤 맥락에서 이 공약을 갖고 오게 된 건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선 블루 스칼라십의 재편에 관한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지금 학사국과 장학국이 따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는 학사와 장학국을 함께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학에 대한 홍보 자체는 블루 스칼라십이 가져가되, 저희가 낸 공약 중에 이제 장학금 의견 수렴 및 추가 이제 신설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학사 장학국에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였고, 이랬을 경우 학사 장학국에서 홍보까지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루 스칼라십이 있었을 때 매달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행사, 이제 중앙사랑이나 이제 이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처럼 정기적인 홍보 부스를 열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였고, 그게 곧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2019년자가 마지막인 지금 페이스북을 보시면 지금 상당히 활동이 활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자체는 블루 스칼라십에서 가져가는 것이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캥란 셔틀버스의 경우 정기적인 요일로 셔틀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들에게 조사한 결과 월, 목, 금에는 15명 이상의 학우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화, 수요일에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셔틀버스 등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한 건 점심에도 안성 캠퍼스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가 한 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성 캠퍼스에는 복전, 민전, 연전 등의 이유로 서울 캠퍼스에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많은 수업이 1시 이후에 열립니다. 이렇게 서울 캠퍼스에서 수업이 1시 이후에 있어도 셔틀버스의 부재로 학우분들께서는 아침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움은 서울 캠퍼스로의 이동이 필요한 학우들이 조금 더 실용적으로 개인 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고정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 해당 공약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현재로서 생활관으로 메타세카이어계 보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년 4월, 5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 메타세카이어계 보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는 추후에 생활관 앞에 있는 정류장이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인도가 없어서 거기 인도 설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이제 베리어프리 실현을 저희가 연계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자 블록이나 이런 것도 함께 연계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먼저 해당 공약을 제시하기 전에 군 일원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였고 서울 캠퍼스 교학지원팀의 담당자이신 정민성 선생님과 유선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보았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움에서는 비대면 학사 운영 시기에는 사실 많은 과목들이 이미 동영상 100%로 진행되었기에 동영상 100%의 수업일지라도 교육의 질의 측면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음을 밝히고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가 협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면 혹시 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학생자치기구에서 의견이 전달된다고 하면 해당 사항은 분명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지금 후보 출마한 선공과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서울 캠퍼스에서도 동참할 의지가 없지 않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사실 군 일러닝 확대 추진은 생각보다 실현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공약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 대표 기구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한다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이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답변을 토대로 만약에 이 강좌가 선택 교양이 아니라 핵심 교양, 공통 교양으로까지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 군 일원이 현재 개설된 이 과목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보고 이 선호도가 학우들의 선호도와 지금 개설된 강좌의 괴리가 있다고 하면 그 괴리를 일단 극복해보는 것으로 저희는 이 공약에 대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실질적인 수요가 크지 않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24대 라이트 종합생회 졸업준비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반포 출발 기준 이제 08시 출발 평균 탑승자 4월 18.39명, 5월 25.43명, 6월 22.77명이고 08시 10분 기준 4월 9.56명, 5월 12.43명, 6월 11.23명, 09시 30분 기준 4월 4.83명, 5월 7.33명, 6월 7명 그리고 안성 출발 14시 30분 버스 4월 10.17명 등으로 지금 상당히 실질적인 수요가 조조한다는 것이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준차의 부분은 수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예술대학과 체육대학에 비해 생명공학대학과 예술공학대학 자체에 전공특화 장학금이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대학과 예술공학대학 학우들의 전공특화 장학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측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우들의 꿈과 비전,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언급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성적장학금 비율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전면 대면으로 되돌아가고 코로나 이전의 모습들이 현재 돌아오고 있습니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의 전환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학우들의 의견이 성적장학금 확대로 모인다면 앞서 말한 근거를 앞세워 학교 측의 단계적인 성적장학금 비율 확대를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의 장터 게시판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거인단 중에서도 이를 이용해본 인원들이 다수 있고 저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익명 게시판의 경우 사실 모바일 어플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거래 직전까지 쪽지로만 소통해서 익명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급작스럽게 거래가 파기되어도 사실 연락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금 문화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생각해 보다가
이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공약을 제시하였고, 구글 또는 네이버 폼을 제작해서 학우들께 물건의 사진과 이름, 가격들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하고, 총학생회실에서 물건을 받은 후에 업로드된 자료들을 매주 월요일 각 전공별 학년 톡방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이 동시에 당연히 총학생 SNS 계정에서도 업로드를 할 거고요. 동시에 구매를 희망하는 학우들에게도 같은 양식의 폼을 제공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구매를 희망하는 학우들은 신청서를 작성 후 저희가 승인 문자를 보내드리면 총학생회실로 방문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판매된 내역은 저희 이제 사무국에서 다 라인업을 해서 구매자에게 전달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사실 상시적으로 실시간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우들이 누리지 못하는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저희는 결코 적지 않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고 그 시설에서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가 없어서 저희는 학우분들에게 당연한 알 권리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기존 학교 홈페이지 캠퍼스 웹의 오래된 사진들을 최근 사진들로 업데이트하고 공간의 용도, 이용 방법, 문의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특화청은 기존의 사이트를 활용하되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학교 공간들에 대해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많은 이용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병결이나 군무상 등의 다른 공결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개인 일정이 아닙니다. 한 캠퍼스의 전체 예비군 인원이 동시에 같은 날 결석을 하게 되고, 이는 엄연히 캠퍼스 예비군 연대에서 집행하는 공식적인 교내 행사입니다. 이로 인해 예비군 인원이 많은 수업의 경우 해당 일시에 원활한 수업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올해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출결 문제가 공론화된 적도 있습니다. 해움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예비군 훈련 일정과 출결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해주신 사안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질의응답 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 공약이 나쁘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었을 것 같다에 대한 의견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생활자치국 공약으로 유사한 공약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졸업심사, 졸업작품, 졸업전시 이런 일정이 껴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야간에 실기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도 교수님의 어떤 동의서 같은 거를 받아서 생활관에 제출할 경우 일부 그런 것들이 좀 인정이 된다든지, 그런 사안들로 현재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도둠에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전체적인 규제 완화를 제시하게 되면은 그 규제가 정말 전체적으로 완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 캠퍼스 공동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해양 선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어떤 유연하게 생활관 통금 시간에 대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공약을 펼칠 생각입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 당연히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통금 시간의 경우에는 생활관과 조금 협의를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생활자치국 공약으로 생활관 회칙에 대한 논의 창구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라고 저희가 지금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문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문제인데, 교내 행사인지 아니면 교외 행사인지 명확히 선을 긋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내에서 집행되는 행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담당 교직원분 아니면 교수님의 어떤 재량으로 그런 승인서를 받아서 통금 시간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에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교외 행사인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집행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해당 학우에게 어떤 규제를 완화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상의 문제 적극적으로 저희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교외 행사까지 어떻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우리 공동체에서는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교내 행사에 한정하여 그런 사항들을 좀 추진해보고 만약에 조금 여건이 된다고 하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들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수렴하여 총학생회에서 기숙사에게 조금 논의를 요청해 본다든지 그런 방안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생활관 통금 시간만을 완화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저희는 통금 완화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완화한다는 표현이 아닌 이제 시간과 규제를 완화를 요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현재 지금 원래 생활관에서 진행되어 있던 상황으로는 알바나 아니면 야작, 생계를 위한 알바, 야작 이런 거를 동의서를 받으면 어느 정도 출입이 가능하게끔 원래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이제 난동 사건, 소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조차도 현재 꽉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완화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소란 및 난동 등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이것은 회칙에서 정리돼야 되는 문제지 이걸 생활관 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는 제가 생활자치국장으로 있었을 때 생활관 관련 부서 선생님들께서 사실 규제 완화나 통금 시간에 대한 것에 대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신 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학우분들이 계속 불편하게 여기시는 시설 개방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생활관 측에서 이야기하셨었던 수면권, 안전 이런 것들을 함께 연계를 해서 생활관 분들과 이야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야기라는 것이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을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그것이 힘을 가져서 생활관 선생님들께 전달이 된다면 충분히 이 공약은 실현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하듯이 다빈치 캠퍼스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인재들이 모인 캠퍼스입니다. 이것들을 실현해서 저희 다빈치 캠퍼스가 발전을 하려면은 저희가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연습, 야작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 측에서 제약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학습권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의견들을 학우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예술대학 학생이기 때문에 예술대학에 관한 장학금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우선 예술대학의 경우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은 학교 측에서 그 상을 입상한 상장을 따로 받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상을 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에 걸맞는 성격을 판단하여서 장학금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예술대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탔으면은 100만 원이 나오게 예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성시 의장상이 나오는데 그 대회가 지역 규모의 대회면은 100만 원보다 낮은 장학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대학 장학금을 적용을 한다면은 관련 부처에 대한 공모전을 교수님들께서 선별하셔가지고 그에 걸맞는 장학금을 설정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희 도등선거운동본부도
그거에 대한 공모를 확실하게 할 것이고 그 공모전이 어느 것이 있는지 어느 공모전에는 무슨 상이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제시해 드릴 생각입니다. 귀찰대의 답변은 정 후보님께서 하실 겁니다. 현재 그 규찰대 30명이 심야 야간 부조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규찰대 편제 증원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 방안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대책 방안은 편제를 증원하여 심야 야간조를 하나 더, 그러니까 세 개의 조로 돌리고 그리고 동선 자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면접의 경우에는 규찰대장이 지금 국장 규찰대장이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접 과정을 그러면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여서 면접 과정